3점 문제 바로 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방금 전에 3점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었다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놈이 새로 나왔어요.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놈이 새로 나왔는데 얘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1번 좀 굵게 합시다. 읽기 전에 1번, 우리가 읽은 감정이론은 감정이나 느낌의,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뭐였죠? 판단, 믿음, 그리고 명제까지 포함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3번 행동주의 이론이 있는데, 얘는 뭐에, 얘는 그냥 이름만 봐도 알겠다. 행동의 주 관점을 준 거 아닐까요? 읽어볼까요? 정서의 본질을 인간에 가해지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관계, 자극과 반응의 관계라네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도 내적인 감정이 아니다. 일단 그러면은 감정 이론은 탈락이네요. 맞죠?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현상.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자극에 의한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 감정이론, 인지주의적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특별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엮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있으면 딱 하나. 2번과 3번은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공통점인 거고요. 문제를 들어가 볼까요? 선지를. 자, 감정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라고 한 순간 사실 이미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론을 읽고 행동주의 이론을 읽고 이렇게 만약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리가 근데 됐다면 공통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을 쓴 순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통해서 인지적인 요소가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건 그냥 인지주의적 이론의 설명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 써가지고 공통점 엮을 수 없으니까 이상한 말 갖다 썼잖아. 감정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말해놓고서 설명은 인지주의적 이론을 쓰고 있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인 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개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39번 문제 제가 설명하면서 말해줬을 텐데, 이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지문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잘 이해 안 되고 문제 보고 계속 지문 돌아가고, 사실 문제 보고 지문 돌아가가지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푸는 게 맞는 건데, 아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문을 처음부터 막 다시 읽어버리는 건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 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찾는 거랑, 기억 안 난다. 어떡하지? 씨발. 이러면서 다시 읽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후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인지주의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이거 특별한 공통점은 감정을 제외한다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둘 다 감정 그 자체인 정서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죠. 그리고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라고 하는데,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일 뿐이지,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판단과 믿음은 인간의 외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적인 반응이죠. 감정, 판단, 믿음 전부 다 내적인 반응인데, 그러네.
공통점을 하나 더 묶을 수 있겠네요. 얘네 둘은 내적 반응이고요. 얘는 외적 반응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결국은 틀린 말이죠. 하나만 외적인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전 지금 지문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 읽어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감정이론, 인지주의적 이론에 대한 딱 기준만 딱 섰다면은 얘를 보고 또 다른 이론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비교 대조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1문단, 2문단 읽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지문 독해 전체적인 이해 자체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렇게 문제 풀 때도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간단하게 쓱 읽으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어찌 됐건 간에 한 번 독해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았으면은 근거를 찾아줘야 되는 애는 찾아주되 근거를 찾지 않고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놈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 되게 많네. 자, 그래서 감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특정한 행동, 뭐예요? 판단은 뭐죠? 어떤 이론이죠? 이쯤 되면 전부 다 이을 수 있죠. 판단은 어떤 이론이야? 인지주의적 이론이야. 특정한 행동은 뭐야? 행동주의적 이론이야. 감정 이론을 설명할 때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 이론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설명하는 틀린 선지입니다. 4번 행동주의 이론은 감정 이론과 달리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정서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거 뭐예요? 말만 어렵게 해놨지. 뭐야 이게? 이거 무슨 문제야 이게? 이 둘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냥 보기 내용을 그대로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복붙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실제로 나온다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학평도 이렇다고요. 5번 볼까요? 행동주의 이론은 인지주의적 이론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동주의 이론은 인지주의적 이론과 달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아닌 특수한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를 바탕으로의 정서에서의 감정적 요소. 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감정적 요소를 설명하려는 것은 감정이론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엄청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